감사드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이 5 제품들이 이제 다 이미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 9월에 이파를 통해서 시그니처 시리즈를 처음 3종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바로 2달 후에 11월 10일 날, 제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 조금 더 됐죠에 그 국내 출시를 했었고요. 그때 워크맨 WM1Z, ZH1ES N2, 그 다음에 오버헤드 MDR Z1R을 출시했었고요. 그 슈먼트 부분 때문에 앰프만 한 달 후에 좀 판매를 좀 달리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니의 모든 혁신과 타협하지 않는 기술력을 다 담은 그 오디오 제품을 선보였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출시 전부터 내부적으로는 그 3개를 합치면 대충 1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패키지다라고 하면서 그 고객들에게 인정은 받겠습니다만 그 잘 팔릴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지금 소니 오디오 브랜드의 뭐 Z 시리즈라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다 Z가 달려있는 라인업의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무대에서 사업부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2종의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디오 음향을 즐기는 방법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서 그 홈에서 이미 투고로 넘어갔습니다만 오디오 애호가들에게는 역시 그 최고의 음질을 듣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제품들도 선보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그 2년 전에 출시한 제품이 3개를 다 합쳐서 1000만 원 패키지인데 DMP Z1은 1개 제품으로 같은 금액이 나오는 정말 그 아까 제가 뭐 개인적인 SNS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혼을 채워줄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니지 않냐라는 반어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고객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갖고 예약 판매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Z1 플러스 그리고 MDR Z1R에 필적하는 IR Z1R의 그 기술력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2개 제품을 여기 오늘 손님으로 오신 그 수석 엔지니어 코지 나게노상과 그리고 맛깔나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 우리 김재민 과장을 통해서 제품 설명도 잘 들어주시고 또 여기 계신 제품으로 체험을 해서 오신 분뿐만 아니라 그 좋은 글을 통해서 오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영 부장. 저희가 2016년에 김태형 부장이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시그니처 시리즈 이렇게 3종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2종이 더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시그니처 시리즈는 이제 5종이 되었고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의 많은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엔지니어, 소니 엔지니어의 전설적인 분이죠. 네. 나게노상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お願いしますね。私はソニーのシニアエンジニア長野浩二と申します。 네, 저는 소니의 수석 엔지니어 나게노 코지라고 합니다. 私は1980年のソニー入社以来多くの音楽ファンやプロ向けのヘッドホンを開発してきました。 네, 저는 1980년에 소니에 입사하여 수많은 오디오 매니아용 헤드폰과 전문가용 헤드폰을 개발해 왔습니다. 最初にソニーのオーディオの歴史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소니 오디오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ソニーは1946年の創業以来ほぼ70年の長きにわたってオーディオ技術とオーディオ商品の開発に携わってきました。 네, 소니는 1946년 창업 이래 거의 70년의 긴 세월에 걸쳐 오디오 기술 및 오디오 제품 개발에 참여해 왔습니다. 1950年発売のテープレコーダーに始まり民生オーディオ機器とプロフェッショナルの録音機器両方を開発し続け常にオーディオ技術の進化をリードしてきました。 1950년에 발매된 테이프 레코더를 시작으로 일반 고객용 오디오 기기와 프로페셔널용 녹음 장비 모두를 개발해 오고 있으며 언제나 오디오 기술의 진화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ウォークマンを発売していつでもどこでも音楽を聴ける新しいライフスタイルを構築しました。 네, 워크맨을 출시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CD や DSD
のようにデジタルシングルフォーマットを作ってオーディオのデジタル化もリードしました。 CD와 DSD 같은 디지털 신호 포맷을 만들고 오디오의 디지털화도 선도하였습니다. 2014年からはハイレゾリューションオーディオをリードしてきました。 2014년도부터는 고해상도 오디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こうして2016年ソニーはシグニチャーシリーズを導入いたしました。 2016년 소니는 시그니처 시리즈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これらの3機種は高いハイレゾリューションスペックを実現しつつ音楽の豊かな空間表現も実現するそんな高い音質を実現しようと開発されました。 이 새 제품은 높은 고해상도 스펙과 음악의 풍부한 공간 표현을 실현하는 높은 수준의 음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そして今年ソニーはシグニチャー新たに2つの製品をシグニチャーシリーズに加えます。 그리고 올해 시그니처 시리즈의 새로운 두 제품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これは言うならばソニーの技術者が常に新しいオーディオの新たなる高みを見出してこれを克服しようとしてきた結果です。 네, 이 제품은 소니의 엔지니어들이 항상 오디오에 새로운 봉우리를 발견하고 이를 정복하려고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私は今日皆さんにこの技術者たちがその製品に注いできた情熱を代表してお伝えできることを誇りに思います。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니의 엔지니어들을 대표하여 그들이 이 제품에 쏟은 정열을 전달하러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年前に導入したシグニチャーヘッドホンの MDR-Z1R では MDR-Z1R では 70mm の大きなドライバーを使って非常に広い空間表現を実現しました。 네, 2년 전에 출시한 시그니처 시리즈 헤드폰 MDR-Z1R은 70mm 대부경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매우 넓은 현장감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しかし、インイヤーの小さな筐体でこれを同じように実現するのは難しいとヘッドホン技術者は感じていました。 하지만 이니어의 작은 폼팩터에서 Z1R과 같은 현장감을 표현하는 것은 기술자로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絵画、絵を見るときに例えると大きな壁画を離れてみても小さな画面を手に持ってみても同じような画角で捉えることができますがそのスケール感の印象は全く違ったものになります。 그림 감상의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큰 벽화를 먼 거리에서 바라볼 때와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화면으로 바라볼 때 같은 화각으로 보는 것이지만 느껴지는 스케일은 전혀 다릅니다. 小さなインイヤーの筐体で大きな空間を表現することも同様に難しいものなんです。 작은 이니어 폼팩트로 넓은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ヘッドホン技術者は数年にわたってこの開発に携わり最終的にユニークなハイブリッド 3웨이構造に行き着きました。 헤드폰 엔지니어는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유니크한 하이브리드 3웨이 구조에 도달하였습니다. まずスーパートゥイッターには 5mm のダイナミックユニットを採用しこれを温度管に直結するように配置することで 100kHz までの再生を実現しています。 네, 우선 슈퍼 트위터는 5mm의 다이나믹 유닛을 사용하여 이를 음도관에 직접 연결하게 배치함으로써 100kHz까지의 고주파 재생을 실현하였습니다. 次に Twitter としてマグネシウム振動板の応答性の良い BA ユニットを採用しました。 그리고 트위터는 마그네슘 진동판에 응답성이 좋은 BA 유닛을 채용했습니다. さらにフルレンジとして 12mm のダイナミックユニットを空間を拡張するような音響素子を加えた形で使用しました。 또한 플레인지로는 12mm의 다이나믹 유닛에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음향 소자를 추가한 형태를 사용하였습니다. 最後にこれらのユニットの受け持ち帯域が椅子関係までスムーズにつながるように正確に結合を配置することでインイヤーでのシグニチャーサウンドは完成したので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유닛들이 가지는 대역의 위상 관계까지 고려하여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정확하게 배치함으로써 이니어 이어폰에서 시그니처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次の製品はミュージックプレイヤーの DMP-Z1 です。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DMP-Z1입니다. このプレイヤーはもちろん音声フォーマットとしては最高の対応力を持って DAC、DAC やアンプのチップにも最高性能のものを採用するなど細部に至るまで最高の品質を実現しています。 이 플레이어는 음성 포맷으로 최고의 대응력을 가지고
DAC와 앰프 칩의 최고 성능의 부품을 사용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최고의 품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しかし最もユニークな点はその電源構造にあります。 하지만 가장 독특한 점은 그 전원 구성에 있습니다. すべての回路電源は5つのバッテリーパックから供給されます。 네, 모든 회로의 전원은 5개의 배터리로부터 공급됩니다. 2つのアナログプラス、2つのアナログマイナス、そしてもう1つがデジタル専用という構成です。 네, 아날로그 플러스 2개, 아날로그 마이너스 2개, 그리고 하나는 디지털 전용 획입니다. この5つの純粋な直流電源が一般的な AC 電源は実現困難なクリーンな音色とノイズのない静音を提供するのです。 네, 이 5개의 순수한 직류 전원이 일반 AC 전원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깨끗한 음색과 노이즈가 없는 저소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DMP-Z1 は実は WM1 シリーズを設計したメンバーが開発を担当いたしました。 DMP-Z1은 사실 WM1 시리즈를 디자인한 멤버가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2016年に WM1 を発売して以降、多くのお客さんの声が設計者にも届いております。 2016년 WM1을 출시한 뒤 많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全体として大変好評いただいてはいますが、中にはさらなる改善への期待に言及する声もありました。 네, 전반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지만 그 중에는 이제 한 단계 더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それはもっと低効率なヘッドホンでも十分に大きな音量で聞きたいという点でした。 네, 그것은 효율이 좀 더 낮은 헤드폰에서도 충분한 출력의 음성으로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確かに他社製のホームヘッドホンの中にはインピダンスが高かったり、漏洩が多くて感度の低いものが存在しています。 네, 다른 브랜드의 가정용 헤드폰 중에서는 임피던스가 높거나 소리가 많이 새어 감도가 낮은 모델도 있습니다. こういった声を受けて DMP 設計者たちは新たなる目標を定めました。 네, 이러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모아 DMP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목표를 정했습니다. いかなるヘッドホンも十分にドライブできるハイパワーな DMP の開発です。 네, 그 목표는 어떤 헤드폰도 충분히 구동시킬 수 있는 고출력 DMP의 개발입니다. ハイパワーへの挑戦は実は2016年に始まったのではなくて、それ以前からの、実験試作は長く継続していたのですが、一つ見えていたのは S-Master HX の半導体プロセスとしての限界です。 사실 고출력이라는 목표로의 도전은 사실 2016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실험이 시작되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보였던 것이 S-Master HX 반도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S-Master HX は小面積かつ小型直流電源で高音質を実現する最高の技術ですが、より高出力のヘッドホンアウトを実現するには他のアンプシステムを使用する必要がありました。 S-Master HX는 작은 면적과 작은 전원 회로로 고음질을 실현하는 최고의 기술이지만 더 높은 출력의 헤드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앰프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このような背景から DMP-Z1 では S-Master HX でなく FIC とハイパワーのアナログアンプの組み合わせを選択しました。 네, 이러한 배경으로 DMP-Z1은 S-Master HX가 아니라 그 DAC-IC와 고출력 아날로그 앰프의 조합이 선택되었습니다. デジタルミュージックプレイヤーのシステムブロックを大きく分けると、パワーブロック、デジタルブロック、オーディオブロックの3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의 시스템 블록을 크게 나누면 파워 블록, 디지털 블록, 오디오 블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S-Master HX で小さな面積で済んでいたオーディオブロックに対して DAC ブロックが追加になり、またパワーブロックにはハイパワーと音質の両立のために多くのアナログデバイスの配置、それとゆとりのある回路パターン処理が施されました。 S-Master HX는 작은 면적으로 만들어진 오디오 블록에 DAC 블록이 추가되어 있고 파워 블록에는 고출력과 음질의 양립을 위해 많은 아날로그 장치가 배치되어 있는 회로 패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次にハイパワーのアナログアンプに同時に十分な電源供給が必要になります。 네, 그리고 고출력 아날로그 앰프에는 충분한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DMP-Z1 では音質的な必然性から充電池の電源供給を行うシステムとしましたので、
パワーブロックには多くの大容量充電パッドを配置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でした。 DMP-Z1은 음질을 위해 반드시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블록에는 많은 대용량 충전지 팩을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このように音質とパワーの両立を目指した結果 DMP-Z1 はもはやウォークマンのポータブルサイズではなくなってキャリアブルというべきサイズ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이렇게 음질과 출력의 양립 두 가지의 목표로 한 결과 DMP-Z1은 더 이상 워크맨의 포터블 사이즈가 아닌 캐리어블이라고 해야 하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もう1点だけ大きなロータリーボリューム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네, 한 가지 더 DMP-Z1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로터리 볼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MP-Z1 のアナログアンプで重要な役割を担うロータリーボリュームはアルプス社製のデバイス RK501 がベースになっています。 DMP-Z1은 아날로그 앰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로터리 볼륨은 알프스사의 디바이스 RK501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表面仕上げの広いカーボンパターン、それと75本もの接点ブラシを有して振動ノイズが低いだけでなく動作時の電流の流れがスムーズになり大きく音質に貢献しています。 그 격면 가공의 넓은 카본 패턴과 75개의 접점을 가진 브러쉬로 슬라이딩 노이즈가 낮을 뿐 아니라 그리고 작동 시에 전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이 아날로그 볼륨은 크게 음질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結果としてこれは現時点で世界最高音質にして最大のロータリーボリュームデバイスとなりました。 네, 그 결과 현 시점에서 이 아날로그 볼륨은 세계 최고의 음질 그리고 세계 최대의 사이즈의 로터리 볼륨 장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このようにして開発された DMP-Z1 はポータブルオーディオプレイヤーという商品概念が外れウォークマンの技術を使って作成された究極でかつ新しいコンセプトの商品です。 이와 같이 개발된 DMP-Z1은 포터블 오디오 플레이어 제품의 개념을 벗어나 워크맨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궁극의 새로운 개념의 제품입니다. ソニーの技術者たちは数年にわたりこのユニークなアプローチの商品開発に携わり最終的に新しいシグニチャーオーディオの高みに到達しました。 소니의 엔지니어들은 수년간에 걸쳐 독자적인 전문 방법으로 상품 개발에 참여하여 마침내 새로운 시그니처 오디오의 또 다른 봉우리에 도달하였습니다. 私たちソニーの技術者は音楽が大好きです。 네, 저희 소니 엔지니어들은 음악을 사랑합니다. そして本日皆様にお披露目する製品はすべてそんな音楽への情熱を傾けて開発したものです。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제품은 모두 그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기울여 개발한 것입니다. 本日は我々の新製品とその音を楽しんでください。 네, 오늘 소니의 신제품과 그 소리를 후회 없이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学生の時にウォークマンを買ってもらったんですね。で家にステレオがなくていとこの家にですねステレオがあったんでそこでレコードからカセットにダビングしていつも聴いてるっていう本当にその買ってもらったウォークマンだけが自分の初めてのステレオでそれで音楽を聴くのが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ね。大人になったらオーディオ作ろうっていうはい前ある意味で今もなんかこう仕事じゃない感じで、さらに楽しんでる感じです。据え置きクラスの音質を例えばベッドサイドに持っていく AC アダプターで充電さえしてもらえればどこの国でもどこの場所でも最高音質ってものが持ち歩ける。オーディオ設計する中で電源をきれいにするっていうのが非常に大きな課題なんですけどもそこをバッテリー駆動にすることによって電源からのノイズの遮断っていうところをですね不要な世界に持っていってしまうちょっと究極の設計だと思っててバッテリーのセルが5つ入ってます。で1つはデジタル用のバッテリーで残りの4つがオーディオ用のバッテリーでかつその4つのオーディオのバッテリーが2つはプラス電源で2つはマイナス電源本当にこうセパレートな設計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エッジ型シャーシと呼んでいるシャーシの上側にデジタルブロック下側にオーディオブロック電気的にも物理的にも完璧なセパレート設計によってノイズの影響っていうのを遮断する、そこのベースには
そのウォークマンで培ってきた電源回路、あと充電回路、そこの技術っていうのが反映されてます。思いつきはす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それをやっぱり具現化でき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ソニーならでは。デジタルではストレートに音を出して、アナログで音を絞る。そこの最後についているボリュームがですね、非常に音質に効くんですね。今回最終的には、ベースの真鍮に銅メッキをした後に金メッキをしています。今までいくつかウォークマンのシャーシ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も実験してきて、低域の量感だったりとか非常に広域が綺麗でクリアなんですよね。あれだけ最高級なボリュームにさらにカスタムをして、これすごいね、ここまでのボリュームって存在しないよねっていう、そういうカスタムをしました。ステレオのセパレーションを良くしたい。左右 L チャンネルと R チャンネルを完全に分離するデュアルダックなので、本当に左右の音が綺麗に分かれてる、迫力があり、かつその細かい音もちゃんと再現できてる。普通のアナログアンプで作る音じゃなくて、今までのウォークマンの音にこういう世界があるんだ。我々がアナログアンプとダックで商品を作ったら中途半端なものはやっぱ作れないと思うんですね。音が全てなので、音のためだったらじゃあどこまでできるんだっていうのを技術的に証明したかった。音のためだったらここまでやっていいんだっていう一つ大きな提案かなと思ってます。DMP-Z1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엔지니어의 그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시련은 소니만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제품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초기 컨셉은 이 제품을 워크맨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일단 가장 큰 고민이 있었고요. 이 워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죠. 오늘 많은 분들이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드시는 걸 보면서 충분히 워크맨도 가능할 것 같은 힙셋을 만들어야 되나. 네. 하여튼 이 제품이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DMP라는 이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과정이 상당히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출시했던 시그니처 제품이 이제 2종이 있었죠. WM-Z 그리고 TA-ZH-1ES 이 제품 2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WM-1Z는 아시다시피 포토블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TA-ZH-1ES는 집에서 이제 거치를 해서 보통 이제 PC 파이로 쓰기 위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품에는 각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W1Z는 일단 휴대성이 좋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독립적인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노이즈 환경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출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올릴 수 있는 출력이 훨씬 작죠. 그에 비해서 TA-ZH-1ES는 출력을 고출력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외부의 전원을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의 전원 블록을 하기 위한 장치 처리도 많이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전원의 상황에 따라서 음질도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엔지니어는 이 두 개를 모두 결합한 장점의 제품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부에 배터리를 넣고, 그리고 출력은 TA-ZH-1ES보다 더 높은 출력을 지원해서 사용하지 못한 헤드폰이 없는, 그리고 즉 헤드폰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 하나가, 이게 소비자 조사 중 하나인데,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런 W1Z랑 TA-ZH-1S랑 MDR-Z1R을 가지고 호텔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호텔에서 일단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집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의 스피커를 듣는 것이겠지만은 사실 그런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께서는 이런 조합을 가지고 헤드폰을 정말 자신이 원하는 조용한 장소, 멋진 장소 가서 음악을 듣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출시를 하기 전에 그런 소비자 조사랑, 그리고 이 제품이 엔지니어가 추구하는 바를 동시에 결합했더니 한 제품에 플레이어와 앰프를 모두 넣고 헤드폰에 할 수 있는 모든 구동성을 한번 가능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DMP-Z1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시피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큰 사이즈로 실현하는 건 소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에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 중에서 핵심되는 부품들 위주로 해서 3개 파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성능 아날로그 앰프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S마스터 HX 이제 칩셋을 보통 많이 사용했는데 이 칩셋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칩셋입니다. 보시면은 포터블 앰프 중에서 포터블 플레이어 중에서 저희처럼 배터리가 길게 가는 제품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고효율성도 잘 나오고요. 하지만 그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터블 제품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성능 아날로그로 이제 시스템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구동용 전원 시스템입니다. 제가 외부에 있는 AC 전원을 가지고 내부에 이제 DC 전원으로 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음질을 구현하자라는 이제 의미로 해서 만든 전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태인 H형 셰시 구조입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능 아날로그 앰프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에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품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터리 볼륨입니다. 저희가 알프스사의 RK501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또 커스텀을 오더를 해갖고 만든 제품입니다.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이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호평받는 제품이고 사실 저희가 이 주문하기 전에는 이 제품이 단종된 제품이었습니다. 매니아들이라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오더를 했고 4년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4단계로 이제 구성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약하네요. 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실제로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전체를 그냥 돔을 깎은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에 모두 이제 저항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갖고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하이엔드 DAC가 듀얼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아날로그 앰프 역시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제 DAC와 앰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팀버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을 완벽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바가 있으면은 저희가 밸런스드 연결을 통해서 4.4 밸런스 연결을 통해서 들어주시면은 가장 최고의 음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AC에서 처리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아날로그 볼륨이 중간에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볼륨의 성능에 따라서 노이즈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적은 노이즈를 추가하기 위해서 고성능 볼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성능을 위해서 저희가 듀얼 앰프를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잭으로 연결하는 중간에 팀버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DA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얼 덱이죠. 32비트 AKM사의 이제 AK4497 EQ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DSD는 11.2MHz 네이티브고 PCM은 384에 32비트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음원들을 모두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음질 좌우 채널 독립형 헤드폰 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사운드, 이게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이 출력이 좋으면서도 깨끗하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배터리 자체가 상당히 자체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고성능 앰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출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는 1500mW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W1Z가 250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아마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헤드폰들이 여기서 충분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팀버 케이블입니다. 저희가 MUC B20SB1 이 팀버 케이블 중에서 밸런스드 연결 지원 케이블인데요.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폰 이제 앰프 기판과 출력 단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노이즈를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5 스테레오 미니도 사용하고 있고요. 4.4 표준 밸런스 연결에도 이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독립구동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 구현했던 방식은 배터리가 있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TAZH1ES 같은 방식을 처음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맨 플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AC 전원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이 방식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크기가 너무 커집니다.
TAZH1S 헤드폰 앰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부에 있는 AC 전원의 노이즈를 차단하려면 중간에 그걸 차단하는 블록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가 전혀 아닌 형태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외부 전원도 사용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전원을 돌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내부 전원을 돌리니까 사실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전원을 쓰는데 내부 전원에서 이제 플레이 타임이 이제 10시간입니다. 이 제품이. 근데 그 이상 연속으로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전원을 사용해서 또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C 전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DC로 해가지고서 내부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AC 같은 경우는 내부 배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간에 걸르는 작업을 한번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가 말하기 쉬운데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현을 중간에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많은 이제 개발 착오가 있었고 변경이 됐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시그니처 시리즈가 나왔고, 거기에서 얻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꿔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 구현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블록의 전원을 위해서 디지털 파워팩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블록 역시 저희가 이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나눠놨기 때문에 그에 맞게 아날로그 파워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아날로그의 4개, 그리고 디지털의 1개, 해서 5개의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급 제품에는 이 위치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아날로그용 배터리 이제 2팩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팩 같은 경우는 하나가 이제 저렇게 커다랗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원이 공급됐을 때 바로 전원이 공급되게 되면 다시 또 노이즈가 끼게 되죠. 그래서 그 노이즈를 또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캐패시터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 이중전 캐패시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전력이 필요했을 때 바로 공급하기 위한 용도고요. 일반적인 용도로는 신개발 고분자 캐패시터가 대량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뭐 워크맨은 이게 막 5개 들어갔다 4개 들어갔다 이랬는데, 이건 뭐 그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IC 역시 굉장히 이제 고가의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H형 알루미늄 셰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위와 아래를 완벽하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H형 셰시입니다. 먼저 알루미늄 압출제를 하고, 그리고 그걸 절삭 가공하고 마지막에 아노다이징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뭐 소니 제품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W1A라든가 1Z라든가 그런데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모노코크 타입으로 깎아놓은 걸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상단에 이제 디지털 블록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블록을 사용하면서 이제 외부에 서로 간섭할 수 있는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와 아래에 저희가 경면 알루미늄 패널을 넣습니다. 경면이 뭐냐면 이제 하이그로시를 얘기를 합니다. 미러 타입의 약간 이제 반짝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개가 없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없게 되면 이제 제품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음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종종 이제 그 제품을 보고 이렇게 액정이 작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홍콩 오디오 쇼에서 이제 공개됐을 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액정이 크면 클수록 음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의 중간 타협을 해서 만든 이제 가장 크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사이즈의 액정이 바로 지금 탑재되어 있는 액정 사이즈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 포터블 아더스입니다. 자, 먼저 이 제품 컨셉은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플레이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악기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은 그냥 일반 플레이어의 케이스가 아니라 악기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현악기들이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처럼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의 왼쪽에 이제 플레이어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이제 파워가 들어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바로 가지고 가시고 뚜껑을 열자마자 이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플레이어, 그리고 전원, 그리고 USB-C 케이블, 마지막으로 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USB-C를 사용하기 때문에 C를 사용해서 외부의 DAC 기능으로도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최신에 들어가 있는 워크맨의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바이닐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서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턴테이블,
저희 소니 제품에 대해서 많은 이제 평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제 독창적이고 재밌는 그런 그 EQ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클리어 베이스라든가 다양한 것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걸 좀 넘어서 좀 더 아날로그한 느낌을 더 주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바로 바이닐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런 노이즈라든가 특유의 따뜻한 소리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DSD 리마스터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PCMC에도 DSD로 이제 리마스터해서 좀 더 무손실 신호 변환해서 사운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장에 256기가가 들어가 있고요. 외장 마이크로 SD가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この音はどういう音であるかっていうのを聞き分ける能力、そこに関しては非常に自信はあります。音の世界ってやっぱり測定じゃわからないところだったり、最後は人間の耳、一番いい音にするというのは当たり前の目標で、それより上を目指さないといけない。目標は高いですね。全てにおいて妥協しない。自分がいいと思える音、誰が聴いてもいいと思える音っていうのを目指して作ってます。インヤーヘッドホンだと思って聞いてみて、まず驚きだと思ってます。新たに開発した3つのドライバーユニットを搭載してます。ドーム素材にマグネシウムですねを採用してまして、エッジにはアルミコート LCP 素材を採用しております。空気感の再現、広い、とてもリアルな音、マグネシウムを振動板に採用しつつ、端子部に金メッキを施してありまして、かつ内部のボイスコイルに、銀コート線を使用しております。微小音の再生に非常に有利に働いてます。今回 100kHz 再生を実現するために 5mm のダイナミックドライバーユニットっていうのを新開発しています。音動化に同軸に配置させることによって遮蔽物をなくし、よりスムーズな高音を届ける。音作りというのは空気のコントロールな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した形状の違いで大きく混ざった後の音は変わってしまう。各ドライバーユニットが合わさった時にどの帯域も強調せず最適な位相状態で組み合わせることで、今までにない音の分離感、楽器の持つ本来の音色というのを再現することができます。フルレンジのダイナミックドライバーの後ろ側に、通常ない空間を付加してあげるという、極細の音響管というものを追加します。これによってドライバーユニットに対する空気の負荷っていうのを変えてあげることで、理想の周波数特性を作り出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けども、実は部品の精度から組み込みの精度まで非常に難しいところがあります。ドライバーユニットからそして本体の組み立てまで全て日本国内で製造しています。ここまで緻密な作業組み込みっていうのは日本だからこそだと思ってます。最高の音を突き詰めるとソニーの持つ技術を最大限投入するのがシグネチャーシリーズだと思ってますし、インヤーヘッドホンの概念を変える一つの最高の形っていうのが実現できていると考えてます。IR-Z1R 제가 한참 요즘 즐겨 듣는 이어폰인데, 이 M9, M7을 개발한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Z1R까지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같은 개발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제품의 소리가 각각이 너무 다릅니다. M9, M7은 딱 들어보시면은 소니에서도 이런 사운드가? 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뭔가 새로운 다른 사운드라면은 Z7R은 소니 사운드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M9, M7을 출시하고 나서 제가 받았던 피드백이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 피드백은 새로운 도전을 해서 너무 재밌다. 이 사운드가 내 귀에 착착 달라붙는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 바로 내 귀에 오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다. 네. 그런데 다른 얘기로는 공간감이 너무 없다. 바로 내 앞에서 쏘는 것 같다.
근데 Z5의 그런 사운드를 가진 고성능 이어폰은 나오지 않는가 라는 이제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니를 좋아하시는 분과 그리고 소니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하시던 분의 이제 그런 의견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시그니처 사운드, 헤드폰, MDR Z1R을 어떻게 하면 이어폰을 옮겨올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어폰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아마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소니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은 그 정점을 또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먼저 개발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네. 스피커가 제일 좋죠. 네.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피커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간감, 현장감은 일반적으로 헤드폰, 이어폰에서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드라이버 사이즈가 더 큰 헤드폰이 더욱더 넓은 현장감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은 디테일한 면에서 훨씬 좋죠. 내 귀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 하나하나까지 모두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한 거는 이어폰의 한계를 한번 넘어보자 했습니다. 이어폰을 들으면서도 마치 이어폰이 아니라 헤드폰을 감상하는 느낌을 전달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테일과 공간감, 그러니까 미세한 소리까지 모두 재생하면서도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저희가 IR Z1R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간감을 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 스테이지에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의 이제 최고 장점 중 하나죠. 포터블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그런 포터블한 성능, 그리고 또 고성능 제품에 맞게 뛰어난 내구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질입니다. 자, 저희가 현장감, 공간감, 이게 사실 좀 한국말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사운드 스페이스거든요. 영어로 했을 때는.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곳에서는 공기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제가 공기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또 더 와닿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공간감이나 현장감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현장감의 핵심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파수 대역이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역시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파수 응답성이 훨씬 더 좋아야 되고, 위상,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 그런 형태들에 대한 저도 이상적으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다음은 사운드 스페이스 컨트롤, 마지막으로 정밀 위상 구조라고 해서 이어폰 전체 구조를 모두 다 바꿨습니다. 먼저 HD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시스템입니다. 소니가 2011년에 XBA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그 XBA 제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고요. 2013년, 14년, 15년을 거치면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기존의 XBA와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이제 같이 사용한 제품을 내놨습니다. 보통 그렇게 사용하면서 다이나믹 드라이버 제품의 장점이 뭐냐? 그럴 경우에 저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웅장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저음에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고음 같은 경우가 BA가 상당히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음은 BA를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방법이 어떻게 됐든 보통 저음과 중음, 고음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 형태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방식을 많이 바꿨습니다. 보시면은 저음에는 저희가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음역 대는 역시 B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100kHz까지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음역대를 위해서 별도로 5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BA가 아닌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는 오직 5mm 다이나믹 드라이버만이 초고음역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M9, M7 같은 경우는 40kHz까지 재생이 가능하고요. 5mm 다이나믹까지 사용한 이 제품은 100kHz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특이하게 구조가 동축이라고 해서 드라이버에서 바로 소리가 나오는 형태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왜 사용했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뭐 버티컬 인더 이어 같이 옆으로 이렇게 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소리가 이 왼쪽 진동판에서 난 소리랑 오른쪽 진동판에서 난 소리랑 이 앞쪽으로 오면서 서로의 위상차가 발생하면서 소리가 마치 노이즈 캔슬링처럼 상쇄돼 가지고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것은 큰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초고음 영역대로 가면은 이게 상당한 이 소리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동축 그리고 5mm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mm가 저희가 처음 이제 제작한 제품인데 방식 역시 틀립니다. 전체를 마그네틱 서킷으로 해서 전체를 두르는 방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판이 움직이는 형태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저희가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 구조를 보시면은 완전히 MDR Z1 안에 들어간 7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돔 형태의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엣지 부분에 알루미늄 코팅이 액정 폴리머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이제 섞어 쓰는 제품이 MDR Z1R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중앙에 움직여야 되는 움직임이랑 엣지 움직임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른 재질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의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MDR Z1R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자, 다음은 BA입니다. M9에 들어가 있는 그 BA입니다. M9에 이 BA가 들어감으로 따라서 사람들이 처음에 M7, M9의 구조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BA 하나만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보면은 소리가 둘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고음역대의 그 찰진 사운드. 네. 그 사운드가 이 Z1R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Z1R 같은 경우에는 BA가 초고음역대보다는 그 아래 고음역대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 진동판 BA는 기존과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 이 제품이 그 M9, M7, Z1R이 한 번에 출시하는 제품이었는데 출시는 그쪽이 먼저 일찍 되었죠. 그래서 이 제품이 저희가 처음 쓰면서 진동판 자체 재질을 마그네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이스 코일이라든가 금도구도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더 고음역대가 잘 나오도록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밀 위상 설계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BA랑 그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내부 하우징이 별도가 있고요. 거기에 5mm 드라이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BA가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에서 바로 사운드가 나도 이쪽 아래 홀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대한 12mm 드라이버가 들어가서 소리가 나오면서 한 방향의 경주로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운드 스페이스 컨트롤 설계입니다. 이 진동판이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 중 하나가 공기의 양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다이나믹 BA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충분히 구동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뒤에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튜브를 연결을 해가지고 진동판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좀 더 최적화된 어쿠스틱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케이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케이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블 퀄리티가 이번에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M7도 좋았지만 이번 제품은 훨씬 더 두껍고 더욱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플러그가 비자력 금도금 플러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자력에 의한 그런 음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의 케이블 역시 나선형 실크를 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가 그 킴버 케이블 등에 사용했던 트위스트 페어 방식을 여기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4.3mm 밸런스 연결 역시 지원합니다. 3.5랑 4.5 모두 지원하니까요. 만약에 저희 워크맨이라든가 저희 플레이어를 갖고 계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이 제품을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음질 네트워크와 숄더를 저희가 또 사용하였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두 이제 고음질 네트워크를 사용했고 저희가 필링 캐퍼시터 역시 기존보다 훨씬 더 이제 비싼 고가의 제품을 사용했고 저항 역시 1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자, 착용감입니다. 제가 처음 이 제품을 일본에서 봤을 때 디자인을 먼저 보거든요. 실제 착용하는 게 아니라 봤을 때 귀에 들어갈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실제 보시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드라이버가 3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죠. 한데 이제 막상 실제 제품의 샘플이 도착하고 나서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게 큰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무게감은 있지만은 이 제품을 귀에 꼈을 때 마치 귀 전체를 자극할 것 같지만 실제 껴보면은 전체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드라이버 위치 자체가 전체적으로 귀를 가로막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귀가 서로 압박이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주간 조련이라고 하죠. 귀 아래 여기 나 있는 공간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주지 않게 전체적으로 형상을 뒤로 많이 밀었습니다. 실제 제품을 보시면은 이 앞쪽은 이렇게
쉐이프하게 앞쪽에 이제 나와 있고요. 뒤로 이제 전체 무게를 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껴셨을 때도 굉장히 착용감이 좋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 대비 좋은 착용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 역시 새로운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르코니움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르코니움 합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문제는 가공이 좀 어렵고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경도도 높고 부식이 되지 않는 이렇게 기르코니움 합금을 사용하면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이 표면에 저희가 페이스 플레이트를 페를라주라 그래서 이제 고급 시계에 보시면은 이제 뒤에 판 여기 있죠. 작은 원들을 이렇게 수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고급감을 살리는 방식인데, 마치 이 제품은 그런 시계라든가 아니면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기본 색깔도 이제 실버 컬러이고, 보시면 제품 패키지 역시 마치 이제 시계 상자를 여는 그런 느낌으로 또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행거입니다. 저희가 기존 타입의 XBA Z5 등에도 이런 행거를 사용했습니다. 이 행거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을 잡으려면 수동으로 이게 만져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M9, M7과 Z1을 출시하면서는 자동으로 이제 행거 타입이 되어 있는 방식을 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손으로 만져주면 또 형태도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또 아더스입니다. 패키지죠. 이 처음 봤을 때 패키지가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이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산성이 나오는 패키지. M9, M7이 같이 출시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다. M9, M7이 처음에 딱 왔을 때 뚜껑을 열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이 이어폰에서도 우리가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Z1할 패키지가 왔는데 M9, M7이 갑자기 오징어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패키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실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솔직히 우리가 디자인한 거 아니지 않냐고. 네. 어디에 외주를 맡겼길래 이런 패키지 디자인이 나왔냐 했는데, 소니가 굉장히 컨셉에 많은 이제 추정을 하면서 이 패키지 디자인을 좀 마치 보석을 여는 것처럼, 아니면 또 패키지 열 때 보시면은 마치 이제 귀걸이를 빼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의 패키지를 저희가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역시 기존 제품보다 한층 더 높은 성능의 그런 케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쪽은 이제 그 하드 케이스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메탈을 사용했고요. 주변에는 이제 가죽을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실리콘 홀더는 저렇게 꽉 잡아주고, 그리고 그거를 위에 케이스에 딱 넣게 되면은 양쪽에 자석이 있어서 딱 달라붙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고급스럽죠. 그리고 소니가 자랑하는 착용감을 기하는 13종의 이어버드 이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이어버드가 7종 들어가 있고요. 트리플 컴포트 이어버드가 6종이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특징상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트리플 컴포트 이어버드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도 이거를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게, 지금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따로 이제 구매할 수 있게 그런 프로세서를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뭐 봄쯤이면은 저희가 이 제품들을 따로 이제 별도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어폰, 헤드폰, 프로페셔널 장비들, 시그니처 장비들을 별도로 생산하는 일본 타이오 팩토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R Z1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모든 제품에는 별도의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니 사운드의 완성, 라이브 현장의 그러한 현장감을 전달해주는 공간감이 극대화된 헤드폰, 이어폰, 아마 이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소니의 사운드를 좀 더 극한으로 한번 즐겨보시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출시 일정입니다. 가격은 DMP Z1은 아시다시피 99만 9,000원입니다. 99만 죄송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할 뻔했는데 999만 9,000원입니다. 네. 저희가 18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을 하고요. 정식 판매는 이제 12월 20일. 이 제품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갖고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IR Z1R은 249만 9,000원으로 저희가 MDR Z1R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네.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출시가 약간 조금 뒤로 밀려서 2019년 1분기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때 출시되면은 사실 지금 있는 제품들은 저희가 샘플 테스트용 제품이고요. 좀 더 실기 제품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네. 그리고 예약 판매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그 예약 판매 팔렸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서 당황스러운데 지금 판매가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타겟을 오전 중에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디오 파일 킷이랑 소니 매니아 킷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 킷은 이제 카스와 제가 이제 PC용 이제 스피커죠. 그리고 그 MUC M1 USB1 케이블을 주고요. 소니 매니아 킷은 RS100 5A 제품을 이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시그니처를 모두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DMP Z1과 MDR Z1을 한 번에 패키지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판매된 제품들은 패키지 제품들입니다. 네. 단품보다는 지금 패키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패키지 제품은 저희가 좀 100만 원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혜택도 있고요.